정권이 바뀌자마자 또다시 진실공방으로 불이 붙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연어술자리 회의 의혹. 이게 다시금 불이 붙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봐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화면 좀 보시죠. 자, 법무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청 연어술자리 회의 의혹과 관련해서 감찰의 착수를 지시했다. 근데 법무부가 회덮밥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외부 음식이 반입된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그 법무부 조사 결과가 작년 검찰 입장과 정반대 주장이라서 지금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결과는 이미 난 거거든요. 이게 대법원 확정판까지 났단 말이죠. 이걸 왜 다시 뒤집으려고 하는 것인가? 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중단되어 있는 재판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혹들도 함께 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거 지난해 10월에 이화영 전 부지사까지 직접 불러서 청문회까지 열어줬었는데, 그때 다시 보시죠. 1313호실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고 쓰여져 있는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같은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 대질이라는 명분하에 진술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맞추었고, 그 과정에서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을 해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김성태 씨가 오늘은 뭐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뭐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시켜주고, 뭐 연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연어가 제공되어지고. 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돼서 지금 수감 중인 상황인데, 법무부가 왜 돌연 이거를 다시 감찰하겠다라고 나섰을까라는 부분이 지금 궁금한 겁니다. 자, 양진 변호사,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렇게 결과가 완전히 정반대로 참 뒤집어졌다라는 것이 네. 조금은 어디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네. 당시에 시원지검에서도요, 한 차례 이러한 해명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내부 조사실에 이제 사진까지 공개를 하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었고, 실제 조사를 해봤고 이제 뭐 출정 기록들도 검토를 해봤지만 그러한 정황이 없다. 그리고 더불어서 교도관 38명 전원에 대해서 개호 업무를 담당해야 되다 보니까 네. 다 구속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사까지 다 거쳐서 이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입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다라고 일단락이 되는 듯 했는데, 네. 지금 다시 법무부가 밝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뭐 일시도 특정이 됐고요. 과거에는 네. 일시가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6월 며칠이다 하면서 계속 말을 바꿨기 때문에 특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5월 17일로 특정이 됐고, 영상 녹화실도 장소 특정이 됐고, 그리고 연어 초밥과 회덮밥 메뉴까지 특정이 되면서 저녁 식사를 했다. 술을 소주 그 종이컵에 따라 마셨다라는 부분까지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밝히는 근거로는 관련 당사자들을 재조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술이 일부 바뀌었고, 그러한 진술로 토대로 봤을 때 이제 이러한 의혹 제기가 사실이다라는 것인데요. 만약에 지금 뒤집어진 결과가 사실이라면 그럼 수원지검은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인가, 말맞추기가 그것이 가능한가라는 뭐 의혹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파장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은 단순한 그냥 뭐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슈 파장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야, 정권 바뀌었다고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정광재 대변인님? 그러게요. 아무리 그 권력이 무섭다고 해도 네. 이렇게 불과 뭐 1년도 안 된 사이에 네. 진술이 바뀔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결국 이 본질은 이런 겁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했었던 발언, 그러니까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에 대한 회유 차원에서 이런 특혜가 있었고, 그것이 회유에 의한 증언이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네. 정당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작업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정황을 확인했다면 그러면 과거에 수원지검에 대해서
그 자체 조사했었던 것과 면밀히 비교해서 정말 사실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재판의 결과를 불신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네. 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하를 위해서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게 되겠죠. 지금 제가 반론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반론하십시오. 굉장히 너무 네. 그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데 작업을 한다. 누가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지금 법무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감찰에 있는 공무원들이 작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 과한 얘기다 지금. 네네. 그리고 굉장히 좀 위험한 얘기다라는 말씀이 들고요. 그리고 저게 사실이라면 진실규명 차원에서 밝혀져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양지민 변호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만약에 지금 그 감찰의 결과가 사실이라면 네. 이전에 수원지검 그리고 이전에 검찰이 왜 이렇게 국민 불신의 대상이 됐는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 정권이 뭔가를 하고 있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피는 건 저는 부당하다고 보고요. 진짜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된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 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분명하게 이루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이야기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부의 감찰 결과가 나오자 지금 당시 당사자로 지목됐던 박상용 검사가 상당히 격앙된 모습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반박 입장이죠. 수원지검 교도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었고 경찰의 수사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 그리고 조사 결과를 법무부로부터 취득한 것이라면 이 조사 결과를 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과거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제 법무부에서 조만간 아마 그 수원구치소에 대한 전면 조사를 할 것이고 그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이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대북송금 재판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지적하면서 이 조사 결과가 법무부로부터 취득한 것이라면 명백한 비밀 누설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즉시 감찰해야 된다라는 입장까지 박상용 검사가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상용 검사의 주장대로라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대북송금 재판에서 법무부의 감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감찰을 했고 감찰 결과가 곧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의심스럽다. 이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심스럽다라는 지적을 지금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정원희 대변인께서 이런 지적을 하셨던 거죠. 그 변호사가 당연히 내부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겠죠. 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도 그 변호사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됐는지 그러니까 공무상 비밀이 유출됐었던 건 아닌지에 대한 네. 판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당연히 지금 법무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 지난번에 수원지검에서 전수조사했었던 결과 상충된다면 어떤 것이 진실인지 사실인지 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화영 전 경기지사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의문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는 거고 이렇게 지금 법무부가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로 가는 과정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목소리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를 바꿔서 얘기하면 굉장히 음모론이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진실이 규명이 돼서 네. 공소 취소가 돼야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마치 지금 이런 작업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저는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변호사에게 비밀이 유출됐다? 그럼 그것도 규명이 돼야죠. 그리고 그것이 또 뭐 어떤 공익제보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또 따져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것이 진실이라면 공소 취소를 위한 법적인 부분도 명명백백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진 변호사님, 법조인이시니까요. 지금 이렇게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난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가 다시 감찰을 지시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흔한가요?
흔하진 않죠. 흔하지는 어떻습니까? 않죠. 그리고 이렇게 법무부까지 개입이 돼서 그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다시 돼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사실 드물다라고 좀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일각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의 경우에는 멈춰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거봐라, 내가 이렇게 진술 회유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재판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해서 뭐 재심 청구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법무부 감찰이 그냥 감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 수사로 개입이 돼서 어떠한 뭐 증언 회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렇게 뒤바뀌게 된 원인이라든지 근거에 대한 소상한 좀 정보 제공이 있어야만 납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수원지검에서는 그런 적 없다. 그리고 박상현 검사의 주장처럼 이미 대법원에서도 확정 판결이 난 사항이고, 그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그 연어와 관련된 뭐 술자리와 관련된 그런 의혹들이 있었고, 그걸 다 일일이 규명하지 않았느냐. 근데 갑자기 확정 판결까지 난 이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가 또다시 감찰을 지시하고, 당시에 나왔던 결과와 전혀 다른 180도 다른 결과를 또 발표하니 이건 좀 의심스럽다. 왜 그랬을까? 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